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크로스허브의 이진호 이사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14억 해외를 이제 이동하는 이제 여행객 또는 이제 유학생처럼 이제 자주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이제 신원 인증과 또 어떤 결제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원 인증과 또 결제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을 지금 개발하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저희도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핀테크 부분에서 이제 CS 최고 혁신상을 이제 올해 수상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또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정책 제안 컨퍼런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방금 이제 반행인 분께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은 저희 기술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정책 사업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많은 좀 관심과 또 좀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자 한번 오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지방 행정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아마 이제 인구 문제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또 여러 이제 연구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현재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은 이제 전국의 약 기초지자체 약 50%가 인구 소멸 지역 위험 단계에 속해 있고 이제 현재는 이렇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약 20년 후에는 그 어떤 지자체가 아니라 이제 전국이 모두 소멸 위기에 처해진다고 본다고 봅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이제 이 문제는 어떤 사실 지자체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이제 봐야 될 국가적인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미 각 지자체나 이제 중앙행정에서는 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 관광 정책 또는 지역 화폐 그리고 뭐 각종 외부 인구 유지를 위한 사업들이 그것인데. 저희는 이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이 정말 사람을 늘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잠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숫자만을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그런 행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여러 지자체의 분석 사례를 종합해 보면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화폐는 어떤 소비의 상당 부분이 그 생활 밀착력, 뭐 편의점, 뭐 이제 잠깐 가게 같은 데에서 쓰이는 약간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외부 인구를 유입하거나 어떤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 정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통계상 이 관광객 수는 이제 늘어날 수 있지만 평균 이 체류 시간이 이 반나절 이하에 머무는 이 구조에서는 지역 내 어떤 정주영 소비로는 굉장히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책 예산이 투입되는 이 방향과 이 지역이 실제로 원하는 어떤 그런 변화 사이에서 분명한 미스매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야 될 시점을 생각해서 저희는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세는 어떤 행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이 정책의 주체로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D2 롱스테이 비자입니다. 그동안 이제 외국인 비자 정책은 사실 이 지자체가 사실 개입하기 좀 어려웠죠. 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영역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가 아무리 이제 이 정책을 설계하고 싶어도 이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술보다는 제도 먼저 해결했습니다. 또 정부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정부 4개의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이제 공동 사업자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이 D2 비자를 이제 D2 롱스테이 비자로 이제 전환하는 것의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이제 먼저 말하기 전에 이제 유학생들이 겪는 좀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유학을 온 학생들은 이제 학업도 당연히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이제 D2 비자로 이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이제 화면의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같은 이제 문제에 직결해 있는데요. 학업 목적 외에는 활동에 좀 제한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근로 시간이 평균적으로 저희는 한국인들은 이제 주 40시간에서 이제 많게는 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가 있는데 주 20시간 이상은 근로할 수가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체류 기간도 길지 않을 뿐더러 이제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들려야 되는 또 그런 절차나 또한 복잡합니다. 이 강원도를 예로 봤을 때 이 강원도 내 출입국 사무소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딱 두 곳입니다. 네, 춘천과 속초이죠. 그래서 유학생이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면은 혹은 또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꼬박 하루를 모두 투자해야 되는 네, 가능한 이제 업무죠. 그래서 뭐 예약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유학이란 어떤 이제 해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어떤 스펙적인 일환일 뿐 이제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정주 인구를 편입되기에는 이 제도적으로나 사실 그 사람의 심적으로나 굉장히 차갑게 다가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D2 롱스테이 비자 샌드박스 사업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여서 이제 가운데에 보이시는 것처럼 체류 기간을 좀 대폭 확대하고 학기당 이제 필수 수강해야 될 학점은 네, 낮췄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주 최대 52시간을 이제 정기 근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학기에 한 3학점만 이수한다고 하면은 주 중에는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이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주말 중 하루만 이제 학업에 몰두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학업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이제 허용하고 이제 비자 신청 또한 이제 사전 온라인으로 행정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공부만을 하던 이제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네,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정주할 수 있는 어쩌면 저희는 약간 그런 도로를 이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이제 우리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이 대학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매칭을 해줄 수 있고 또 이제 관리해서 이제 이민 행정의 이제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D2 롱스테이 비자 서비스 네, 사업입니다. 네, 이런 비자가 제도적 출입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저희 기술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잠깐 이제 네, 중간에 저희 기술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D2 롱스테이 비자는 이제 전체로 큰 이제 ISLMP라는 어떤 시스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이제 라이프스타일 네, 속하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안에는 저희의 인증 기술인 이 아이디 블록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블록은 이제 여권 기반의 eKYC와 또 분산 신원 인증 그 DID 그리고 이제 출입국 사무소 API를 대조를 통해서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제 신원 신뢰를 네,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어떤 이런 그 DID라는 이 3세대 이제 신원 인증에서 자기 데이터에 대한 이제 자기 통제권을 부여한 이제 SSI, Self Sovereign Identity라는 이제 기술을 네,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더해서 이제 암호학 기술이 JKP, 이제 영직 증명 기술을 더해서 이제 유학생들이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신원 인증의 주체가 자기의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또 이제 보낼 때도 한 번 더 익명화 처리함으로써 이제 보안을 한 번 더 입증한 네, 저희 기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유학생이 이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정 절차에서 이제 본인을 증명할 때 뭐 이름, 기존에는 뭐 이름, 주소, 뭐 여권번호 전체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라는 사실만을 이제 제출함으로써 어떤 유학생에게는 되게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네, 역할도 되기도 하고, 네, 그것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에 있어서도 이제 보호가 된다는 좀 입증이 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네,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신원 인증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서비스 흐름도인데요. 유학생은 이제 한국에 이제 입국 시에 이제 여권을 통한 eKYC를 절차를 거칩니다. 여권 정보를 이제 스캔하고 또 이제 핸드폰에 있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안면 인증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대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는 진위 여부를 1차 판단을 하고요. 또 이때 출입국 사무소에 이제 API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진짜 이 사람이 출입국에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2차 거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롭게 만들어낸 이제 서비스인 이제 보이스 AI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사용자의 음성으로 이제 인증하고 이제 결제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핸드폰 외에도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메타가 이제 스마트 글래스도 내놓긴 했는데 기존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 모빌리티 등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AX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뭐 타이핑과 같은 기존의 입력 장치로는 사실 이런 어떤 글래스 또는 차가 지나갈 때 자동 결제한다든지에 대해서 입력 장치로는 한계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저희 기술이 좀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술이 통합되어서 인증과 결제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네, 저희 서비스의 네, 핵심 기술입니다. 네, 약간 기술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잠시 좀 환기를 해서 한 명의 좀 유학생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과거에는 이 민 군이 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빠지고 네, 하루를 써야 했고 또 근로 역시 좀 늘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희의 사업 환경에서는 다릅니다. 행정이 네, 인증한 경로를 통해서 비자를 연장하고 또 지자체가 연계한 산업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네, 근무하게 되고 또 그 과정이 데이터로 하나씩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단지 그냥 어떤 정책적으로 사용할 때 민군이 이 지역에 성실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군은 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곳을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어떤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지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행정적으로는 단지 그냥 이 어떤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축적된 데이터 가지고 신뢰성을 보여줌으로써 네, 측정할 수 있는 행정적 데이터가 될 수 있게 되죠. 또 중요한 점은 이런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네,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교육부는 2025년 기준 약 25만 명의 유학생을 2027년까지 약 30만 명까지 이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혁신 중심의 이 대학 지원책이 라이즈를 통해서 미수권 유학생 수도 지속 늘리는 정책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떤 국가도 계속해서 중앙 정부도 계속 이런 걸 노력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의 문제는 유학생의 졸업 이후에 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은 네, 아직까지는 약 10% 미만에 네, 머물러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이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줘야 나라에 정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2 롱스테이 비자의 핵심은 단순한 체류 기간을 연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대학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이 제도 안에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지자체가 확보했다는 것에 네, 저는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은 어떤 임시 반평적인 어떤 인력 대체가 아니라 데이터와 계획에 기반한 또 이런 예측 가능한 인력 정주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약간 D2 롱스테이 비자가 속해 있는 이 ISLMP의 큰 틀 안에서 이런 제도적 출입구를 이제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지를 지자체는 어떻게 네,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제 근로자의 체류, 학업 또는 근로나 생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네, 실질적으로는 없어서 외국 정책 항상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을 남아 있는데 이제 RSLMP는 이제 국제 유학생의 전생애 주기 관리 네, 인프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좀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어떤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유학생의 성실함과 그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이 데이터로 이제 자산화해주는 어떤 신용 시스템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후에도 이제 설명 가능한 행정 구조이고 또 지자체가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학업과 근로가 제도 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역 산업과 생활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이를 이제 하나의 행정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게 만든 인프라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이 모델이 도입될 경우에는 지자체는 이제 세 가지 어떤 이제 구조적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 방문자가 아닌 상시 체류 생활 인구가 이제 확대될 것이고 또 주거나 식생활 또 생활 소비를 이제 포함한 이 생애 중의형 소비가 네, 그 지역 상권 안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집행되던 이 인구, 외국인 정책 예산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정밀한 네, 타겟팅을 기반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지자체는 이제 한 가지 어떤 질문을 저에게 좀 던져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을 우리 지역의 정주 인구로 볼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답변을 제도한 것이 바로 디지털 명예 시민증 제도입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이 명예 시민증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단지 그냥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체류를 했고 학업과 근로를 또 병행을 잘 했고 또 지역 산업과 소비 활동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 RSLMP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었을 때만 이제 부여되는 제도적 지위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뭐 시민권이나 법적 지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여도가 어떤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하는 어떤 표식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명예 시민증은 지자체 행정 판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행정적으로는 이제 정주 기여가 확인된 대상으로서 그 지역 공공시설이나 그 상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할인 제도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자체와 이제 연계해서 이제 취업이나 실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산업에 매칭을 할 때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다든지 또는 추천서의 기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그 비자를 전환 시에 이제 이 ISLMP에 쌓여있던 데이터가 이 사람이 어떤 비자를 전환하는 데서 좀 가점 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지자체는 외국인 정책을 어떤 선별이나 어떤 배제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제 기여를 유도하고 이제 정주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이제 운영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명예 시민증은 사실 이제 앞에 이제 단지 시민증이 아니라 이제 명예라는 것이 붙은 것처럼 이제 유학생들에게는 어떤 받은 유학생들에는 내가 이 지역의 이제 명예 시민이다라는 어떤 정착에 대한 확신을 좀 주게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은 또 이 사람이 좀 검증된 외국인인가에 대한 불안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희는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하는데요. 네. 저희가 올해 정책 이제 컨퍼런스를 하는 이제 대상자분들이 이제 올해에 있는 이제 선거에 있어서 이제 관련 분들께 저희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모델이 어떤 지방 소멸 문제를 뭐 단번에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 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이 저희 어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이 디지털 롱스테이 비자로 지역의 핵심 인재가 되고 또 명예 시민증이라는 자부심 품고 그 도시에 정착하는 그 모습이 그 첫 걸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LM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지 기술의 이름일 것 같지만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에게는 이제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기술은 거들 뿐이다. 다만 이제 핵심은 사람을 향한 정책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는 저희는 이 사업을 이제 강원도를 먼저 테스트베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것이 단지 어떤 강원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필요한 어떤 시스템이고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제 출마하시는 이제 여러 이제 전 관계자분들께 한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크로스허브도 단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이제 외국인 인구를 좀 관리의 대상이 아닌 또 지역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또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어떤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CES 2026의 이제 정책 제안을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 행정이 보다 좀 전략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좀 한 단계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